세면 비즈니스가 따라와서 같이 원투톱이 돼버리는 케이스들이 많고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다른 전공 또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비즈니스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좀 정리해봤어. 이거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요거 타자 치고 있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좀 깔끔하게 보이니까 또 우리 위층에서 편집하시는 선생님들도 편집하기가 쉬워서 또 아침에 새벽에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원서 시즌이 돼가지고 좀 뭔가 긴장이 돼서 그런가? 일찍 깨어난 김에 그냥 빨리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뭘 하는 학교인지 설명이 있을 거고 조금 있다가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대학들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유명한데 또 그 학교들의 한 5군데 정도는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출발해 봅시다. 출발. 비즈니스 전공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경제, 회계, 리더십, 마케팅, 세일즈, 재무, 경영까지 세부 전공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을 들어간다 하면은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안에 그 세부 옵션들이라고 해야 되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7, 8명이 있다고 치면은 7, 8명이 쟤는 비즈니스에서 뭐를 특수화했고 뭐를 주특기로 전공했고 뭐를 했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비즈니스 전공 했다고 비즈니스 전공자가 우리 회사에선 필요해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주특기가 뭐야, 세분화된 수업을 뭘 들었어, 이런 것들이 나눠지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비즈니스 들어가면 저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 대부분의 대학에는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영 대학원이 있어. 대학원을 가서 MBA를 하는 게 맞는 트랙이기는 한데 비즈니스 대학 학부에서 내려서 운영하는 일부 있거든. 일부 그런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이따 학교 이름도 좀 보고 만약에 그런 전공이 있으면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지 아까. 전공의 세부 분야를 저해서 나의 주특기를 이제 세우고서 졸업해 뚫고 1, 2, 3, 4학년을 뚫고 나간다. 요렇게 생각하면은 현실에 제일 가깝겠습니다. 비즈니스 전공의 이제 컨센트레이션이야. 코스워크라고 적었는데 요게 이제 세분화된 컨센트레이션인데 제일 굵직굵직한 거는 파이낸스가 있고 경영이 있고 회계가 있고 경제학이 있고 이게 이코노믹스인데 어플라이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비즈니스니까 경제학도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고 마케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틱스가 있어. 사업을 하면서 배워야 될 도덕성이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아는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엔터프리뉴어십도 있고 자 요렇게까지 정도가 있다 해서 코र्스를 요런 거 관련된 것들을 듣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현실에 제일 가깝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수업만 듣고 시험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수업과 토론,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가 많고 실제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도 사업을 하려면 팀 프로젝트가 많고 이렇게 그룹과에서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겠지? 근데 랩 수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랩이 뭐냐면 이렇게 현미경 보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겠지. 강의 위주의 수업이 한 50%, 그 다음에 디베이트와 발표하는 수업이 한 50%다가 현실에 제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좀 이런 느낌이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 실무 경험을 좀 인턴십이 됐든 무시기가 됐든 내 현장 경험을 좀 하고 사회생활을 나가기 그래야 또 취업도 잘 되고 대학원도 잘 가고 이러기 때문에 3, 4학년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회사의 전략 수립을 돕는 숙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캠퍼스 내에서 우리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호텔 매니지먼트과가 있으니까는 이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마지막 시니어 프로젝트로 고 스테틀러 호텔 안에 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호텔 운영을 해서 매출 나온 것대로 점수를 주고 이런 요즘에도 그렇게 하겠지. 프로젝트들이 전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교 내에 있는 조직들 안에서의 일을 시키든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에서 실무 경험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은 전공하고 나오면 나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얘기로 오면은 회계사, 일본의 회계사가 제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적은 거는 미디안 셀러리야. 미디안 셀러리가 뭐냐면 일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버는 평균 연봉이 요 정도 되고 앞으로는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더 성장해 갈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있잖아. 왜 매출 있고 그 다음에 지출 쓰고 더하기 빼기 해서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남고 이런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 빼기 그러면 이제 지출 내역 중에서 그 다음에 회사의 스펜딩과 회사의 earning과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계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나는 전공이고, 그 다음에 Financial Analyst야. 금융업계 아마도 요즘에 애널리스트는 좀 컴퓨터들을 좀 하는 사람들,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나 재무 분석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번다. 월스트리트에 가실 수도 있고, 요거랑 IT랑 이제 컴사랑 좀 이렇게 합치면은 진짜 돈 많이 번다라는 계속 한 9% 10% 성장해 나간다라는 자료들이 있고, 기업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고, 진짜로 그냥 파이낸셜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커나갈 수도 있을 거고. 자, 경영 컨설턴트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 있잖아. 뭐 맥켄지도 있고 베인 앤 컴퍼니도 있고 뭐 큰 회사들,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회사들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이런 기업체들에 대한 컨설팅은 계속 10%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기업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는 너무 이 스펜딩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어떤 산업으로 가면 좋겠냐, 이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 그냥 현찰이 쌓여 있어. 자, 그거를 어떻게 회사 발전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는 이 사장님, 회장님 한 명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전문 이런 거를 했던 비슷한 산업에 비슷한 사례들, 비슷한 어떤 케이스들을 갖고 오고, 또 이제 다른 산업에서 성공했던 케이스까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당신네 회사에는 이런 거야, 이렇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전략 제안을 하는. 일 진짜 많이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Operations and Research Analyst야. 이게 공대 안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 스쿨 안에 있는 경우가 잘 없고 엔지니어링 스쿨 안에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에 제일 가까운데 연락 커지고 있어요. 23% 이상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마켓 조사, 시장 조사를 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 자, 이 단어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 결국에 돈은 소비자들이 써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거 아니냐인데, 소비자들의 패턴 분석을 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게 거의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레벨이 왔다고들 얘기를 하는 뉴스 기사들 많이 봤을 거야. 나중에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 코퍼레이트 어토리티, 이거는 이제 러스쿨을 가야 되겠지. 자, 학부에서 전공은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LSAT 시험을 봐서 법대를 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분야가 세부 분야가 있잖아. 자, 의료계의 전문 변호사가 있고, 뭐 이혼 전문, 갑자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생각나네? 이혼 전문 변호사 있고, 기업 변호사. 그러니까 비즈니스 변호사 전문이 있으면 공부는 이쪽 배경으로 좀 해놓고 변호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계속 성장할 것이다. 5% 정도의 생각. 비즈니스 관련 법률을 자문이나 계약이나 뭐 계약서 쓰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이 뭐 예를 들어 삼성 안에도 변호사들이 있잖아. 회사 대 회사가 뭐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맺을 때 그냥 압수 한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쓰잖아, 계약서. 자, 그러면 거기가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잘 찾아졌는지, 나중에 사고 발생할 때 막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자기 내부 사내 변호사님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합병, 노동 이슈 처리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자, 마케팅 애널리스트는 이거는 당연한 거지. 비즈니스 전공을 하고 컨센트레이션은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그냥 이 길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8%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시장 조사하기, 소비자 행동부서 당연히 해서 홍보 활동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호텔 이제 전공을 하는, 코넬 대학교에 있는 호텔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제 대놓고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일반 매니지먼트를 해도 호텔 쪽으로 올 수가 있지. 계속 관광 산업들은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 호텔 운영의 총괄, 고객 경과 수익 관리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쪽 분야로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은 이거는 뭐 잘 있는 확률은 아니지만 꼭 이걸 하고 싶은 사람 비즈니스 전공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냥 딴 거 하고 사업은 그냥 하면 되니까. 창업하고 뭐 이런 것들도 수업에 있고 컨센트레이션을 들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데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 자, 그러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은데, 아, 그때그때 달라. 야, 이건 적을 수 없어. 찾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비즈니스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뭔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그러면은 어떤 대학들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대학원 말고 학부에 운영을 하는데 하면은 이게 미국 최초 비즈니스 학교야. 유펜이 왜 워튼 스쿨이 유명하냐면 처음으로 MBA를 시작을 한 학교걸라. Acceptance rate는 overall rate가 6%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경제학학이랑 다른 거랑 융합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 그래서 그것도 어드밴티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학에 오면 이 칼리지가 비즈니스 칼리지가 간판이니까 자꾸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야. 딴 거 전공하고 플러스, 딴 거 전공하고 플러스, 이런 옵션들이 많아서 선택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학교는 우리 학교 코넬 되겠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존슨 스쿨이라는 비즈니스 큰 덩어리 안에 자꾸만 세분화돼서 그런데 호텔 매니지먼트과가 있고
다이슨 스쿨이 있고 비즈니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호텔은 호텔이고 여기 좀 더 작아 규모가. 그런데 다이슨 우리 그 청소기 회사 다이슨 맞아. 그 형님이 이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만든 회사니까 다이슨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 전체 오버어는 SC 존슨 스쿨이라고 부르고 뭐 어플라이를 할 때 존슨 스쿨로 어플라이를 하는 거야. 비즈니스 프로그램 전체가 다른 엔지니어링이나 자연과학대보다는 많이 작아서 이게 익셉턴스 레이트가 많이 낮기는 하지만 응용 경영, 어플라이드 이코노믹스야. 호텔 경영 뭐 두 가지 트랙으로 들어가면은 호텔 경영은 진짜 단품이고 다이슨 스쿨 안에는 조금 더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텍도 비즈니스 전공이 있다. 근데 이 학교는 익셉턴스 레이트가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학교 전체가 약간 그냥 좀 큰 고등학교 사이즈거든. 되게 작거든 학교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원래 테크, MIT 같이 테크가 유명한 스템이 센 학교니까 비즈니스 경제학 경영이랑 이거랑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공계학과랑 융합을 한다라고 적어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대에 있는 테크랑 비즈니스나 이코노믹스랑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킨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 테크가 강한 학교니까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은 좀 작아서 들어가긴 어렵겠으나 어쨌든 베스트 칼리지에는 포함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워시유라고 부르는 학교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는 합격률이 12% 특징이 8개 전공 선택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세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셈이야. 이스라엘 비즈니스 아카데미 등 실무 중심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스타트업들도 많고 테크 회사도 많고 이 파이낸스가 엄청 강한 나라고 대학들을 많이 보유한 나라거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랑도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유명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카네기 멜론도 공대가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로 비즈니스가 유명해. 다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텍사스 어스틴도 그렇고 미시간 대학도 그렇고 주립대마저도 테크가 세면 비즈니스가 따라와서 같이 원투 톱이 돼버리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요즘 현대사회에 그런 공학, 기술, 테크들이 제일 돈이 되니까 돈이 되면 이제 비즈니스가 와서 붙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경제, 수학, 컴퓨터 기반의 커리큘럼이 많고 집중력이 뭐 부전공들이 많아 여기도. 그래서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서 아까 칼텍이랑 매한 가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크랑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다라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비즈니스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요 정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전공 또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비즈니스 추가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 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비디오 보시는 분들이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까지 빠이빠이. You better listen up. Listen when I'm feeling it. Yeah, I got a hit list. Never chasing any bag, only teach where to place